얘기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며칠 전에 새로운 제품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애플 비전 프로라는 건데 IT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 들고 나오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저희가 이 제품은 따로 의미를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미디어 박태웅 의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IT 전문가 최필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작가를 모시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최필식 작가님 나오셨는데, 자, 저도 이거 소개 영상 봤거든요. 소개 영상 짧게 한번 보시죠. 짧게. Favorite apps live right in front of you, but now they're in your space. This is Vision OS, Apple's first ever spatial operating system. It's familiar yet groundbreaking. You navigate with your eyes. Simply tap to select, flick to scroll, and use your voice to dictate. It's like magic. 네, 이 정도는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네. 영화가 있었죠. 예.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뭔가를 쓰고 손으로 막 이렇게 허공에 대고 그 제스처를 취하면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 막 바뀌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예요. 그겁니다. 다만 쓰고 있는 고글이 훨씬 무겁죠 지금. 애플이 쓰고 있는 것은. 그런 고글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리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전화기가 나왔구나. 전화기가 쌈박한데 전화기에서 음악도 나오네 이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워크스테이션에서 PC로 가고 PC가 이제는 손 위로 올라오는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몰랐죠 그때는. 그렇죠. 아이폰은 그렇게 세상을 바꿨는데 다시 이놈이 나온 거예요. 이놈은 이때까지 있었던 무수한 그 IT 기계들하고는 다르게 뭔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젠?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의장님은 이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를.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좀 길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은 저기 최필식 씨가 전문가고 저는 이제 보조로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기술적인 진단을 해주실 것이고 그 의미. 저는 그 보자면. 애플이 장르를 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장르를 열었고 그다음에 애플워치가 사실 배터리가 하루밖에 안 가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저거 누가 찾냐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스위스에 있는 모든 시계 회사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어폰, 모바일 이어폰 저 내놨는데 너무 웃기다고 처음에 네. 기쭉 달려가지고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그거 누가 다냐 했는데 네. 엄청 많이 쓰죠 지금은. 지금은 그게 장르를 정했죠. 헤드폰 잭을 없애버렸죠. 예, 그리고 실제로 페이스북이 지금 퀘스트라고 해서 헤드셋을 먼저 만들었고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메타버스로 가겠다고 해서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 있었죠. 게임은 진작부터 시도했었고. 예. 네네. 그런데 결국 이 장르도 문을 여는 건 애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이것이 새로운 장르 마치 전화기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었는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세상을 바꿨잖아요. 지금은 PC보다 그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양이 더 많고 그러니까 책상 위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죠. 휴대폰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 휴대폰 다음 세대를 지금 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엄청나게 커서 저거 보자마자 처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신기하다 저거. 그러면 손가락 제스처로 말로 모든 게 가능한가? 더 세상으로 가고 점점점 이게 고글이 가벼워지면 어느 순간 안경처럼 가벼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하지만 저거 참 땀 차겠다. 눈 주변에 땀 차겠다 저거. 네.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선 기술적으로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많이 대단하죠. 지금 근데 사실은 네. 지금 공장장님께서 이제 넥스트 컴퓨팅이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네. 계속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사실 그 얘기를 업계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컴퓨팅은 도대체
그런 PC 다음, 모바일 다음, 그 다음에 넥스트 컴퓨팅은 무엇이 될 뭐냐.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많은 헤드셋이 나오긴 했는데 예. 그런 헤드셋이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약간 좀 너무 무겁고 실패를 했다. 배터리도 오래 안 가고. 네. 근데 전선을 만약에 연결하면 거추장스럽고 땀 차고 어지러워요 또. 맞습니다. 오래 보고 있으면.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이 의미를 전달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헤드셋 자체의 제품성에도 영향을 받았고 예.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는 이런 헤드셋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질 만한 가치를 그 가격대에서 충분히 제공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계속 던졌거든요. 게임기로는 모르겠는데 네. 게임기 이상 될 수 있느냐?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게임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접근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게임만한 그렇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가의 게임을 위한 VR 헤드셋은 네. 굉장히 많이 팔렸죠. 팔렸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메타가 성공한 이제 영역이기도 하고, 예. 적당만 그다음에- 많이 팔렸어요. 예, 소니도 그 영역에서 성공을 했고, 네. 사실은 그 이전에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을 꽂아서 썼던 기어 네. VR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하드웨어 자체는 굉장히 많이 보급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그때는 기술적으로도 이제 3자유도라고 그래서 축회전만 가능했고 지금의 헤드셋은 6자유도라고 그래서 축회전과 앞뒤 양옆 이동과 그다음에 이제 회전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돌기만 하셨는데 예.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그렇죠. 내가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게 어. 만든 게 이런 헤드셋들이죠.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예, 지금 거기까지 왔고 이제 애플은 그 헤드셋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더 넘어서서 공간을 이해하고 완전히 분석해서 그 안에서 더 자유로운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집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가능한 겁니까? 어, 예를 들어 봐주세요. 일단 우리가 디스플레이 이게 애플 헤드셋을 쓰든 이 헤드셋을 쓰든 어쨌든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것은 네.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공간은 여기에 한계가 있지만 디스플레이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무한정 그 컴퓨팅의 파워만 받쳐주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 유리면 네. 이 앞에만 보지만 이거는 단순 유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앞에를 그냥 보는 것 같지만 그게 프로세싱이 된 다음에 그렇죠. 눈앞에 등장하는 거라. 그렇죠. 이 앞에 지금 마이크가 있고 네. 공장장님 계시고 저희 의장님 계시고 이런 깊이라든가 이런 정보까지 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죠. 우리는 그냥 유리를 보듯이 본다고 네, 생각하나 네. 사실은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보여주는 거라. 그렇죠. 그 프로세싱 과정에서 지금 우리 그 영상에서 봤듯이 그 3D 운영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운영 체제죠. 예, 네. 손바닥 위에서 아이콘으로 있던 거를 공중에 입체로 띄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네. 마치 내 눈에 그게 공중에 떠 있듯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떻게 동작을 제어하지? 손가락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손 추적도 그냥 우리가 보면은 이 손가락에 마디마디가 다 있고 네. 왼손과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과 오른손을 합쳤을 때 예. 이게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사실은 그 문제를 애플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경을 썼을 거고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이런 메타퀘스트 프로 같은 제품들도 네. 손 추적을 해요. 소축을 하는데. 네. 근데 애플만큼 정교하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걸 정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가락 카메라도 많이 넣고 깊이 센서도 넣고 라이다도 넣고 라이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빛으로 이제 거리를 이제 거리 측정. 거리를 측정하는. 어. 예. 그래서 이제 깊이 센서는 이제 갔다 오는 신호를 받는데 얘는 부딪히는 그 신호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재는 것이다. 그거는 깊이 센서가 그렇게 어.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아주 세세하게 이제 측정해내는 그 기술을 다 오른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약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렇죠. 오른손에 약지가 움직일 때는 어떤 신호야? 그렇죠. 그런 제스처들을 브라우저를 UI하고, 넘기라는 신호야. 섞어서 근데 그게 작업하는 거죠. 손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 predictive UI라고 해서 눈동자를 봅니다. 눈동자를요. 네. 그러니까 눈동자를 굉장히 정교하게 추적을 내 해서 눈동자를 내 고글이 본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건방진 놈. 내가 뭘 보는지를 어. 정확히 인지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망막이 동공이 약간 커진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보면
아이콘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내 눈동자가 거기를 정확히 가리키면 그게 너 이거 움직일 거야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측 UI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네네네. 내가 지금 달력을 보려고 하는데 예. 달력은 왼쪽 끝에 있어요. 네. 오른쪽 끝에 있던 브라우저를 켰다가 이번에는 달력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눈동자가 글로 움직이겠죠. 네. 그렇죠. 눈동자가 움직임을 쫓아가서 얘를 선택할 거야 하고 얘가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예요? 예, 그게 네. 툭 튀어나오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걔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predictive UI라는 게 굉장히 뛰어난 점이고 왜 애플만 이런 걸 할 수 있냐 하면 애플이 장르를 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500만 원에 팔아도 살 사람이 있으니까 장르를 여는 힘이 있다기보다 장르를 여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 차례 확인했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왜 손 움직임을 그렇게 정교하게 잡을 수 있냐면 온갖 센서와 렌즈들을 이 고글의 밑에 다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손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가볍게는 안 되나 그거? 소재를 가벼운 걸 쓰면 가능한데 네. 지금은 굉장히 무거운 소재를 썼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들어야 써요. 다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도 그 체험을 먼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먼저 만들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쓰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긴 어렵습니다. 배터리로. 근데 아마 돌아다니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아, 저도 그쪽에 한 표. 네. 왜냐면 배터리가 최장 2시간 간다고 하니까 뭐집 앞에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집 앞에.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까맣게 있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나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게 투명한 것처럼 눈이 보이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화면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린 3D 겁니다. 디스플레이를 밖에다 넣어서 네.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눈동자의 움직임을 밖에 있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린 메타가 그 이제 데모를 먼저 보여주긴 했었어요. 근데 시제품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근데 어지럽진 않아요? 이런 제품들의 한계가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움에 대한 편견이 아마 그 아주 어지러움을- 오래된 네. VR을 쓰신 분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지 않은 시기에 VR을 쓰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지러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지금은 VR이랑 뭐 이런 혼합 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지러움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일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굉장히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어지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디스플레이가 과거에는 뭐 60Hz만 작동을 해도 네.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뭐 90Hz, 120Hz를 넘어가면서 이 선명도, 이런 깜빡임이 굉장히 줄었어요. 우리가 인지 못하지만 그 깜빡임이 있어가지고 오래 네. 보다 보면 막 어지럽고 울렁울렁 하는데 네.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어차피 지금 이런 혼합 현실 헤드셋은 대부분 이제 각도당 픽셀을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낮은 픽셀의 그 디스플레이를 광학 렌즈를 써서 우리가 봤던 그래서 케이스였거든요. 왜곡됐는데 이렇게. 지금도 왜곡은 똑같이 돼요. 왜곡돼요? 근데?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건 광학이기 때문에 어. 이 안에 있는 렌즈로 디스플레이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도당 몇 픽셀을 우리가 볼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보통 이제 애플 비전 프로는 애플이 발표할 때 정확하게 각도당 픽셀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30도에서 35도 좀, 30픽셀에서 35픽셀쯤 되지 않을까?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 망막이 이제 그 실제 실물을 현실처럼 이해하는 그 각도당 픽셀이 60픽셀이에요. 각도당 60픽셀.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를 지금 비전 프로가 구현하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절반 정도가. 네,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선명해요. 네. 지금 메타 퀘스트 프로가 지금 각도당 20픽셀인데 이게 지금 그 애플 제품 나오기 전에 가장 앞섰던. 작년 10월에 출시한 제품이거든요. 이것보다 애플이 얼마나 앞서간 거예요 지금? 기술의 단계로 따지자면. 훨씬 많은 걸 이제 메타는 사실 실험실에서 있던 기술들을 다 합치면은 메타처럼 비전 프로처럼 만들 수 있는데 메타는 현실적인 타협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실험실 기술을 다 빼고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수준만 내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퀘스트 프로였고, 애플은 모든 실험실 기술들을 상용화할 수 있게 다 응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개별적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저게 하나로 합쳐서 제품으로 났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말 완성도 있게 끝까지 파서 네. 이 친구들은 장르를 여는 힘이 있으니까
500만 원이어도 탈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을 이해 못해서 일본의 반도체가 죽은 이유도 그 중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 사실 애플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TSMC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업계를 바꾸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이 요구하는 반도체를 내놔라라고 그렇죠. 시장이 뒤집어지죠. 네. 이게 단순히 신기하다를 넘어서서 업계 전반과 우리 인식 체계와 컴퓨팅을 하는 환경 전체를 바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디스플레이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제 그 보통은 이 공간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도 그만 보였지만 얘기하시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 공간 자체가 전부 우리가 원하는 디스플레이로 다 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샘플 영상을 들고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죠. 또 얼마나 큰 변화가 오고 있는가. 알겠습니다. 우리 업계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이걸 쓰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쓰고 뉴스 공장을 보면 뉴스 공장이 눈앞에서 입체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합시다. 한 두세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만 해가지고 알았지 않으니까 네네. 샘플 네.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 이렇게 될 알겠습니다. 것이다. 예. 저는 그 애플의 이 데모 화면 보면서 어머 미래가 왔다 이제 네. 미래가 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 아이폰의 의미는 몰랐는데 이 의미는 미리 알자. 네. 예, 그런 뜻에서 모셨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더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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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급하게 영화로 넘어왔습니다. 이 애플 비전 프로 이 헤드셋 나오면 영화 보는 관행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뭐 눈앞에서 아이맥스가 펼쳐지겠죠. 그렇죠, 완전히. 근데 이제 개당 500만 원이니까 그것도 가격도 떨어질 거예요, 결국. 떨어지면은 이제 네. 그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아, 지금까지 애플의 플레이를 보면 자,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예고편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고편. It's all just in your head. Okay. I'm listening. Sweetheart, let me handle it. 한 장면으로 무서운데? 아 이게 원래 디즈니에서 OTT로만 상영하려고 하다가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그 극장 상영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보통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진행하는데 요 짧은 시간 안에 무서움이 전달되는데 이거? 네, 오. 이게 계속 이제 깜짝 놀래키고 갑툭튀라 그래가지고 오. 점프스케어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재밌어요? 꽤 무서워요. 무서운 성화가 아니야, 무서운 영화. 네, 그렇죠. 네, 무섭답니다, 무서운. 사실 무섭게 만들기 정말 좋은 소재죠. 벽장 예, 속 벽장 괴물.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오케이. 부기맨인데. 네. 이번 여름에 그 일부러 무서운 거 데이트할 때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여성들도 그런 걸 좋아해요. 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 나의 어떤 약한 모습이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심리전이네. 남자들은 내가 무섭잖아, 내가 널 보여줄게 이런 차원에서 가는데 남자들이 더 많이 무서워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컨저링 같은 영화가 꽤 흥행했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왔어, 트랜스포머. Everything you cared for. Maybe there's another way to save our home. 로봇가 하나도 안 나오네. 차만 나왔어. 차만. 트랜스포머인데 로봇가 하나도 안 나왔어. 네. 약간 와칸다 포에버 같은 아. 느낌이 드네. 주인공이 예. 흑인이어서 그런지. 약간 히스패닉입니다. 배경도 히스패닉이요? 조금 비슷한 예. 부분이 나오죠. 예. 네네네. 근데 저 영화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옵티머스 프라임 여전히 나오고요. 새로운 맛이 있는데 트랜스포머 1편에 나왔던 메간 폭스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예. 주인공도 히스패닉이고 아, 네, 하여튼 인간이 그래도 조금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네. 중요한 작품인 것 같고요. 네, 네. 자 트랜스폼 또 나왔어요. 네, 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네, 그 대단합니다. 변신 로봇. 아마 왕구를 계속 외계인 팔고 싶은 로봇. 욕망이 아닌가. 네. 장난감 매년 엄청 팔리거든요. 네, 영화보다는 그 장난감 팔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캐릭터. 자 다음 수희와 나는 18 여름에 처음 만났다. 수희는 그 주 내내 딸기우를 들고 왔다. 우리 애니메이션이네 오랜만에. 네, 예. 그 한지원 작가는 원래 좀 유명한 애니메이터인데요. 그 이번에 최은영 작가라고 한국 문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오. 핫한 작가님의 단편을 애니메이션화했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이 우리 극장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데 네. 이거는 이제 평점은 높으네요 굉장히 보니까. 굉장히 수채화 같은 이야기고 그걸 오. 이제 한지원 작가의 스타일로 잘 풀어낸 작품이죠. 이 분야는 일본이 앞서가고 일본이 성공작도 많이 냈는데 일본적인 느낌입니까? 저는 이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으나 네, 저도 원작만 읽어봐가지고 아. 이제 퀴어 로맨스예요. 네, 아, 게다가 고등학생 또 때 퀴어 시작된. 로맨스. 여러모로 네. 쉽지 않은 굉장히 것 여러모로 같습니다. 쉽지 않고 여러모로 일본의 성공 공식하고 비슷한 점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나라는 슬램덩크 같은 그런 원작 만화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죠. 애니메이션 시장이 좀 시리즈가 뭔가 먼저 빨아먹을 만한 게 죄송합니다. 뭔가 우려먹을 만한 게 예, 예. 흡입할 만한 것이 소스가 부족하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런 그 잔잔한 드라마들이 좀 극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기능이 좀 약해요. 그렇죠. 예, 가서 앉으면 재밌게 보는데 맞아요. 네. 예, 표를 끊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애초에 예. 왜냐면 이제 성공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야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를 네. 1편을 재밌게 봤다. 그러면 그 기억을 그쵸. 가지고 다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에 성공 기억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애니메이션은 네. 특히나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되게 유명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소설이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보러 안 갈 것 같아요. 자 부기맨 꽤 무섭답니다. 네. 우리 영화 많이 보시는 윤성 평론가가 트랜스포머는 최근에 나온 시리즈 중에 그나마 평타 이상은 해줍니다. 참고로 한 분은 윤성훈 평론가, 한 분은 거의 없다. 아, 예, 거의 없답니다. 인사를 못했어요. 영화 소개 다 끝나고 시간이 약간 남아서 사람 소개를 했어요. 네. 아 이거 범죄도시에 나오는 굿즈거든요. 한번 이거 보시겠어요, 거울? 범죄도시 영화 네, 안에 네, 굿즈가 있어요? 네 얼굴이 다 비추나요? 거기 마동석 들어가나요? 안 나오죠. 코만 나오는 거울이라고. 이게 네. 거기서 팔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마동석 씨가 이걸 보는데 코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이게 굿즈가 아니라 영화 네. 소품으로 이게 쓰인다. 네, 딱 그 제품이에요? 맞아요. 네, 그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주더라고요. 프로모션 하면서. 아. 네, 그리고 이제 증거품 넣는 이 앱이다. 많이 보셨죠? 야, 그 칼로 찔렀어? 여기 네. 넣어봐. 이거 그 괜히 들었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